이에 대응하는 걸로 사실은 이런 괴담 때문에 애꿎은 우리 수산업자들, 횟집 사장님들 그리고 수산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구내식당에 우리 수산물을 일주일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단표도 공개가 됐는데, 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 대통령실 직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메뉴를 좀 한번 보죠. 월요일에 모둠회, 광어, 우럭, 모둠회. 저 구내식당 잘 나오네요. 근데 모둠회만 주는 게 아니라 고등어 구이까지 줘요. 고갈비까지. 어제네요. 28일. 배고픈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광어, 우럭 조합에 고등어 구이 조합. 저희까지 된장찌개까지 줬어야 되는데, 해물탕이나. 화요일 메뉴는요. 제주 갈치조림에 소라무침.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30일 수요일에는 멍게 비빔밥에 우럭 탕수육. 맛있겠습니다. 목요일에 바다장어 덮밥과 전복 버터구이와 김부각. 여름은 좀 늦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물회. 이렇게 되는데, 너무 다수산물이긴 하네, 보니까. 그죠? 약간 좀 돼지고기, 소고기도 좀 나와야 조합을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컨셉추얼리하게 수산물로 일주일은 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영상 보시죠. 두 개 먹어요. 대통령께서도 우리 수산물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산물의 안전성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냉수적인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결되냐라는 건데, 일본이 방류를 일단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해 보죠. 자, 일단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예. 구내식당 메뉴를 보니까 상당히 일단은 잘 나오네요. 특징이죠? 엄청 좋아졌네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예. 근데 그때하고 물론 세월이 2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좋아졌겠죠. 네. 근데 좋아져도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특별히 무슨 날이 있을 때는 특식을 준비합니다. 특식. 예. 그래서 아마 특식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이게 30분 만에 소진된 것이 아니고 준비를 좀 적게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2시 조금 넘어서 기자분이 가니까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준비한 게 다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러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횟집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게 정말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 또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 수산물을 먹는 것은 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의미가 있다? 의미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도쿄 전력이 원전이 폭파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허위 누락 보고 이런 거 해가지고 신뢰가 굉장히 상실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류하고 난 뒤에 모든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수치로서 나왔는데 그러면 안전한 거 일본 내에서 쓰시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방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방류를 중단하고 기술이 안 받쳐주면 그 탱커 좀 더 만들어가지고
안전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 좀 더 보관하면 됩니다. 음.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자 힘든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렇게 우리 수산물 먹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하지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께 질문 드릴 건 아까 1 더하기 1이 100 이런 건데 지금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우리 앞바다, 가까운 바다, 먼 바다에 있는 세슘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몇몇 최고위원들이 후쿠시마 방류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핵폐수가 쏟아 들어와서 뭐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될 것 같은 상황과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국민들이 그 85%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그 지점을 모르는 겁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거 아니고 산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1+1은 당연히 2가 되는데 1+1이라고 100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1+1은 창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치권 영역에서는 1+1 연합이라든지 단일화했을 때 2가 되지 않고 1.5가 되거나 0.5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왜 이 우리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 광고 쓰고 지금 대통령실 웃고 있잖아요. 3,000원 회 먹고. 그러나 다른 상인들이나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왜 이게 우리 세금으로 그 비싼 회를 3,000원에 왜 대통령실만 저렇게 해맑게 먹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찬성한 게 아니라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명확한 입장이 없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강경화 장관하고 정의용 장관이 명확하게 반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더 그래서- 나아가서 방류에는 찬성한다. IAEA 기준에 맞으면 이런 취지인데 그때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라는 질문. 그때도 그 제가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했어요. 이것이 두 명의 장관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인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러면은 장관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개인적이고 거예요? 그 장관 신분의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2년 5월에 인수위 대변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했냐면 한번 언론인부터 찾아보시면은 우리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전 정부의 기조와 같이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는 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찬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리둥절한 겁니다. 2년 전에는 본인들이 계속 방류 반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는데 그게 180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예.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두 가지 주장이라 반론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방류에 찬성한 적 없다. 강경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들이 당시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물론 주장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뭐 강경화 장관 한 명만 했다든지 정의용 장관 한 명만 했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신뢰합니다라는 말이 2명 중에 1명만 했었어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역대 외교부 장관 2명 모두가 IAEA 보고서 자체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몰래 자신들의 입장들을 공공연하게 냈다는 소리인데 그거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 무능력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저는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정부 입장과 반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야기했다고 저는 이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1+1이 100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본이 방류를 일본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경화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일본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방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저쪽은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이 있다면 불안을 잠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보고서 자체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건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알겠습니다. 불안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 네. 보고서를 못 믿겠다고 나오니까 반대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